아이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.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이거는 부모 생각인 거예요.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막 듣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 그냥 듣는 거지 사전 보면서 기억 다음에 니은, 니은 다음에 그렇죠. 디귿 이렇게 단어 안 배우잖아요. 그리고 인터뷰 영상에서 질문들 받았어요. 아, 제가 네. 전문가분 모실 거다.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물어봐 주실래요? 이렇게 했더니 거의 질문들이 비슷했어요. 왜냐면 아는 게 협소하니까 할 수 있는 질문도 비슷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또 명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많았던 질문이 그거였어요. 앞에 말씀드렸던 그 사회화 극복 방안이었는데 이거는 지금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패스하고요. 두 번째가 커리큘럼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우리가 뭐라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에 일단 2달간 쉬어라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커리큘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? 홈스쿨링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래도 공동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조직들은 나름의 커리큘럼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. 아, 네네.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잘 모르겠어. 일단 내가 시작해야 돼.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역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네네. 역사라는 게 단지 시간 순서대로 뭘 배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인류가 개인이 아니라 인류가 지식을 쌓아오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래서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생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했었지 하면서 단지 역사적 사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있었던 문학 작품도 공부해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수학이 뭐가 개발됐으면 그 수학 내용은 뭐지 하고 배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하나의 줄기를 잡기에는 역사가 제일 좋고 네네. 여기에다가 이제 가지치기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어요. 아, 그렇죠.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우리나라에서 네. 사람들이 교육 강국으로 생각하는 나라들이 몇 개 있죠. 혹시 저 나라는 참 교육을 잘한대 어디 떠오르세요? 그래요. 저는 아직 루아가 너무 어려서 그런 거 네. 생각할 여유가 없었을지도 있어요. 그죠. 저는 저희 나라가 제일 잘한다기보다는 제일 빡세다는 빡세. 생각만. 빡세기로는 아마 한국, 네. 일본 따라갈 나라 별로 없을 네. 거예요. 그 자녀 교육을 잘 시키는 나라로 치면은 일단 미국은 아닐 거야. 미국은 애들이 총 안 맞는 게 더 중요해. 미국 아이들 총 맞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. 네. 그러면 어디냐?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. 아, 그죠. 인구는 400만 언저리밖에 안 돼요. 네네. 전 세계 유대인 통틀어봐야 800만 언저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노벨상의 20% 이상 가져간단 말이에요. 그럼 뭔가 교육을 잘하는 거지. 네네. 이게 하나고 두 번째 떠오르는 나라가 아마 핀란드 얘기 많이 할 거예요. 북유럽 쪽에. 네네.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핀란드가 한 2년 전부터 교과목을 폐지하기 시작했어요. 그럼 어떻게? 충격인 거지. 그럼 뭘 배우지? 네네. 이 교과목으로 배운다는 컨셉 자체가 사실 굉장히 효율 위주의 방법이거든요. 네네. 그러면 핀란드는 뭐 하냐?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.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에다가 필요한 지식을 넣는 거죠. 제가 임의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. 아침에 우리 커피 마시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커피 마시러 갈 때 상대방한테 그냥 커피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인사말이라도 건넬 수 있죠. 네네. 그러면 아침에 인사말을 해. 그러면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바른 생활 중에 하나. 네. 사회 예절인 거예요. 네네. 자, 그 다음에 커피 주문을 하는데 커피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커피라는 거 단어를 스펠링을 써볼 수 있겠지. 네네. 그럼 COFF 영어 공부한 거예요. 네네. 그리고 얘가 예를 들어 3,200원이야. 5,000원 내면 얼마 거스름돈 받죠? 1,800원이요. 갑자기 물어보니까 1,800원이요? 제가 원래 수학을 잘 못합니다. 이런 분이 돈 뜯기기 딱 좋으니까 네네. 이런 분한테 돈 빌려가세요. 얼마 줬는지 모를 거야. 반대로 더 받아오는 분이 있어. 그러면 수학이 되는 거예요. 네네. 그래서
일상에서 그냥 하루 동안의 삶을 한 줄기로 보고 네. 그 사건마다 수학을 할 수도 있고 영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. 커리큘럼을 짤 때 생각의 전환을 하는 거예요. 국어 시간에 국어하고 영어 시간에 영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나랑 같이 남한산성에 놀러 갈 거야. 그러면 남한산성이 어디지? 지도에서 찾아보자. 그러면 사회 수업인 거죠. 지리. 네네네. 그리고 남한산성이 왜 중요한 곳이지? 그러면 조선의 역사에서 뭐 전쟁이 났을 때 그쪽으로 도망갔고 그럼 역사 공부하는 거잖아요.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애가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그렇죠. 아이들은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아요. 이거는 부모 생각인 거예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우리가 단어를 배울 때 새로운 단어를 막 듣다가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 그냥 듣는 거지. 사전 보면서 기억 다음에 니은 다음에 그렇죠. 디귿 이렇게 단어 안 배우잖아요. 아이들의 학업 능력은 어마어마해요. 이 부분이 지금 저는 제일 공감이 가요. 왜냐면 지금 루아가 딱 그 시기인 것 같아요. 그러겠지. 보면 너무 무서워요, 루아가. 막 몇 개월? 지금 27개월인데 27개월. 진짜 뇌가 폭발했어요.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어디서 깨달아 오는데 가르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부모들은 다 생각하죠. 내 아이가 천재인가 봐. 많이 그렇게. 근데 생각하죠. 사실 교육을 하면서 어쩌면 버려놓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정말 그래요. 정말 그래요. 아이들이 똑똑하다 내지는 성장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거일 수도 있어요. 우리는 자녀 교육하면서 실수하는 게 우리를 어떻게 더 똑똑하게 만들까라고 착각하지만 네네. 사실은 아이가 무뎌지지 않게 만드는 게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에요. 학교 교육이 아이들을 상당 부분 무뎌지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 책으로 배우는 건 종종 재미가 없거든요. 그죠. 저도 얼마 전에 TV에서 그걸 봤었어요.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라더라고요. 너는 왜 그렇게 스스로 안 하냐고. 근데 그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원래 되게 스스로 하던 애를 부모님이 못 하겠대요. 맞아요. 근데 저도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. 뭐 하면 쏟으니까 아빠가 해줄게. 뭐 하면 아빠가 해줄게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제가 편하려고 사실은 맞아요. 애를 계속 통제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아이의 능력을 부모님이 많이 갉아먹는 것 같아요. 정말 그래요. 특히 아이들의 인지적인 측면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해요. 아이들이 만화 캐릭터 이름 외우는 거 보면 아실 거예요. 그죠. 그 복잡하고 이상한 이름들을 한두 번만 보면 금방 익혀요. 근데 부모님들의 욕심이 거기서 약간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이참에 한글을 가르치자. 그러면서 너가 말로 한 걸 써봐 하면 애들이 잘 못 쓰죠. 네. 그러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막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고쳐주려고 하다 보면 얘가 첫 번째 한글 쓰는 것도 귀찮을 뿐만 아니라 네네. 그 캐릭터도 이제 싫어하게 돼요. 아, 사실은 가만 놔뒀으면 이 캐릭터를 통해서 다양한 단어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네네. 글쓰기가 싫어서 그죠. 그만두는 네. 거죠. 중학교 그치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되면 예를 들어 부모님들 중에 한자 가르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세요. 네네. 그래서 한자를 또 쓰게 시켜요. 어, 그러면 애들이 한자 포기해요. 저도 배웠었어요. 한자 가르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네, 해드릴게요. 알겠습니다. 저도 계속 모실게요. 출연료가